경향신문 영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석굴암 배후 산사태 지역 응급 피해 예방 시설물 설치가 이제 완료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계유산 불국사 석굴암이 있는 이 통암산 일대에 그 20곳이 넘는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세계유산이 산사태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그 지난 5월달에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발표하면서 그 이후에 이 사찰에 거주하고 있는 스님들이라든가 또 사찰 관리인 또 많은 탐방객에 대한 인명피해 우려 그리고 산아래 마을 주민들의 안전대책 이런 것들이 시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또 특히 그 석굴암 건조물 위쪽 계곡이라든가 이 경사면에서 토양 침식, 구곡 침식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추가 산사태를 막기 위한 대응도 시급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경주시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응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지난 26일 날 그 피해 예방 시설물 긴급 정비 공사를 마쳤다 이렇게 경주시가 밝혔습니다. 네. 응급 복구 시설을 마쳤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이 피해 대책 시설물 그러면 몇 곳에 설치한 건가요? 일단 그 배후 지역 6곳에 대해서 이 토성류 방지망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철망 안에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이른바 개비온과 같은 이런 긴급 시설물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국가유산청 예산 7억 원을 긴급 지원받아서 이런 시설들을 했다고 하는데 경주시에서는 이 녹색연합이 이런 산사태 발견하기 전체 24곳을 발표하기 이전에도 이 석굴암 배후면의 경사면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3월 달에 발견을 했고 그 이후에 국가유산청 등과 이렇게 여러 가지 합동조사를 거쳐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을 했고 이번에 그 긴급 예방시설물 설치 공사가 결국은 그 지난 3월 달 경주시가 발견한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했다.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경주시 발표를 보면 그렇게 읽힙니다. 또 경주시에서는 아무래도 가을이 되면 태풍도 많이 올 테고 예년의 경우에 보면 집중호우도 적지 않게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재난에 대비한 조속한 정비 공사를 위해서 이 토암산 일대가 또 문화재이기 때문에요. 이 문화재 현상 변경이라든가 계약 이런 행정 절차를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했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고 또 시설물에 대한 품질이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주시 산림조합에 시공 감리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을 했다고도 경주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정밀 지질 조사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주시가 발견한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녹색연합이 무려 24곳이나 나왔다. 산사태 발생 지역이 있었다. 이런 조사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또 다른 지역에도 더 많이 나왔고요. 어쨌든 이 토암산 일대에 대해서는 경주시에서는 산림조합 중앙회와 함께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 석굴암 주변 위험지 정밀 지질 조사 또 산사태 피해 복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효과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용역은 아무래도 석굴암에 있기 때문에 석굴암 일대이기 때문에 요 주변으로는 국가유산청 긴급예산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석굴암은 우리 경주에서 불국사와 함께 가장 먼저인 1995년 12월 달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이기도 해서 이 경상북도는 물론이고 국가유산청 정부 차원의 관심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북도에서도 그러니까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경북도에서도 토암산 일대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만 이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연말까지 사방댐 10곳을 완공을 하고 또 2025년까지 산림유역관리사업 1곳, 사방댐 3곳, 산지 사방 2헥타르를 추가로 준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건 아무래도 녹색연합이 발표한 토암산 일대 24곳의 산사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인데 이 국비 25억 그리고 지방비 11억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해서 이 산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 그리고 향후 유사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사방시설을 구축한다는 게 경북도의 계획입니다. 여러 차례 관계기관 합동조사,
회의를 거쳐서 현재까지 산사태 발생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이라든가 또 모니터링 강화, 또 비상연락망 확보, 대피소 지정, 대피훈련과 같은 주민 대피 체계 구축, 또 사방댐 준설 사면 정비, 식생 너트 설치 이런 긴급 조치를 추진해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경북도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토암산 일대 산사태는 정부 조직과 경북도 그리고 경주시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임무를 수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토암산을 중심으로 되게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연합에서 지난 5월 달에 토암산 일대에만 24곳 이 산사태 발생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국립산림과학원 또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경주시 녹색연합 이렇게 공동조사를 해서 지난 7월 중순까지 하물산 무장산 일대 총 49곳을 추가로 확인했다. 산사태 이렇게 땅밀림도 한 3곳이나 나왔다고 하고, 그런데 일단 토암산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암산 일대 산사태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국립공원 이렇게 7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토암산 일대 산사태 발생지 17개 유역 가운데 일단 좀 진도가 심한 17개 유역 가운데 경상북도가 12개, 경주시가 2개 유역, 국립공원공단이 2개, 또 국가유산청이 1개, 이렇게 각각 분담을 해서 피해 방지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산사태 관련 소식 짚어봤고요. 경주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22년부터 봄, 가을 시즌대로 개장해온 불금 예찬 야시장 최근에 개장했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봄, 가을로 시내 도심권 중앙에서 좀 관광객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볼거리 야시장을 개장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금 예찬 이름 붙여놓으니까요. 일단 8월 23일 이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금토 시작을 했고 앞으로 6주 동안 9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이 불금 예찬 야시장을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 이 KB국민은행 경주점 동평골목이라는 여기가 차 없는 거리인데요. 여기에 야시장을 개장을 해서 이 야시장에는 이 일대 맛집들이 참가하는 먹거리 매대 그리고 또 주변 공방들과 연계한 플리마켓 이런 것 중심으로 야시장이 이틀 동안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시장이라고 하면 좀 이벤트도 기대가 되는데 방문객들의 흥미를 끌만한 어떤 이벤트를 준비되어 있나요? 일단 경주시에서는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23일 날은 시작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을 시즌 시작하는 날 알리기 위해서 이 황리단길에서 출발해서 중심 상권을 순회하는 프레이드를 진행도 했고 또 경품을 걸고 하는 퀴즈쇼 이런 것들 진행했고 또 24일에는 상인들과 방문객들이 서로 경쟁을 펼치는 셀러를 그러니까 판매자를 이겨라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30날 31일에는 또 불금 예찬 나이트 이렇게 나이트 클럽 이름이 좀 예전 느낌이 나잖아요. 7080 이런 복고 컨셉 이벤트를 개최를 한다고 하고 어린이를 위한 행사라든가 추석 한마당 이렇게 앞으로 이어지는 시기별로 좀 다른 주제의 행사를 통해서 방문객들의 입맛과 구매 욕구를 충족하겠다 이런 게 경주시의 계획이고요. 특히 마지막 날이 되는 9월 27일부터 요때는 금요일 토요일뿐만 아니라 하루 더 늘려서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을 하고 개최 장소도 봉황대까지 이게 이제 가을이 완전 물어있는 계절이니까 관광객도 많은 시즌일 텐데 이때는 개최 장소도 요 일대에서 봉황대까지로 확장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9월까지 이어지는 불금 예찬 야시장 재개장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은 경주경찰서가 범죄 취약 지역에 이동형 CCTV 설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범죄 취약 장소나 주민들이 요청하는 이른바 범죄 취약 장소 여기에 이동형 CCTV를 설치를 해서
그 빈집 침입이라든가 농산물 절도, 가을철에 있을 수 있는 이런 범죄 예방을 하겠다는 게 이 경주경찰서의 계획이고, 그래서 현재 8월 말까지 총 10개 지역에 그 이동형 CCTV를 설치해서 설치를 마쳤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일단 경주경찰서 범죄 예방 진단팀에서 취약지를 그 대상지를 먼저 진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그리고 이 이동 CCTV 설치 기간을 설정을 한 뒤에 그 지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동 CCTV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경주경찰서는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찰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가르칠 좀 결과물들은 지켜볼 일이지만, 일단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이동형 CCTV가 있으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그런 걸 느꼈는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소식으로는 경주시가 최초의 24시간 돌봄센터가 이용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네요. 경주에서는 처음이 되는데, 26일부터 일단 24시간 돌봄센터 처음으로 개설하는 이 아동을, 여기에 이용할 아동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라든가 자영업, 교대근무 등 출퇴근 변수가 많은 집에 돌봄 필요성이 이렇게 좀 정대되고, 그래서 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종료 시간을 기존 오후 6시 30분에서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경주에서는 용강동에 있는 아이 신나 마을 돌봄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학기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방학 때에는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독서나 학습 지도,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한다고 하고, 만 6세에서 12살까지의 초등학생이 대상이고, 이건 소득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네, 경주 소식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